2024년 11월 18일입니다.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시장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반도체는 단기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10조라는 돈은 정말 많은 돈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매도하는 그 수량을 보면 그건 또한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지선을 형성을 시켜 주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중에서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높아서 글쎄요. 만약에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4만 원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에서 10조를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2495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흐름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400포인트를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2400포인트는 현재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현재 기준으로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를 좀 했거든요. 매수를 좀 하다가 10시 30분을 이후로 매수폭을 축소를 하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기관에는 오늘 하루 종일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거의 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922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개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 매도로 다시 전환되었거든요. 매도로 전환되었던 시기가 한 10시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시 반 이후로 개인들은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면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 일시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이 반등이 힘이 없는 거죠. 개인들만 매수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이 이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을 지금 저항으로 형성이 된 후에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70포인트가 지지로 되어 있긴 한데 흐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반도체 쪽에서 약세를 보이고 2차 전지 쪽에서 큰 폭으로 지난 금요일 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좀 나타났는데 그냥 반발 매수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갔던 섹터 자동차 대표주 및 부품주가 상승을 했는데 NH 투자증권에서 향후 지속 성장 가능한 글로벌 메이커가 5개사라고 얘기를 하죠. 뭐 현대차그룹, GM, 토요타, 테슬라, BYD로 압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중심의 글로벌 협업 확대 과정에서 브랜드 위상 강화 및 밸류에이션 확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GM과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고 도요타와도 협업을 모색 중이다. 테슬라와 BYD는 대변되는 파괴적 외부 경쟁자에 대응해서 소수의 레거시 간 R&D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온 게 BYD가 미국에 공장 지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좀 변수인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진짜 BYD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2차 전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2차 전지도 역시 미국에 짓는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방향이 지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수소 연료 전지 기업 블룸에너지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 1기가와트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향후에도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10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가 지난 금요일 급락에 이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언론을 통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뭐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서비스 플러스 같은데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 카티 등 베어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서비스 및 산업용 로봇의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하고 향후 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공급 계약 및 협업으로 뭐 신규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서의 사업적 포트폴리오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밑에는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였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아마 레드 수입이 일어났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보조금을 축소한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주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전기차. 그러면 또 다른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ESS라는 거죠. 그런데 ESS 쪽으로도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2차전지 오늘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종목들이 뭐 수지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가장 큰 뉴스는 IRA 쪽이 좋지 않다라고 어 뉴스가 나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RA는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에너지부 장관의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 겸 CEO를 지명을 했는데 라이트 지명자는 평소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지닌 화석 연료 전도사로 알려져 있고요.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셰일가스 관련 업계에서도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 리버티 에너지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경영해 오고 있는데 아마 화석연료 확대 구상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정유 관련주와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은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죠. 머스크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래서 새 정부는 교통부와 함께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틀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전해졌고요. 이미 의회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칙 제정을 위해 양당 합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뭐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자문단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교통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추진할 임무를 찾을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뭐 관련주들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는 관심 갖고 있었던 게 캔코로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뭐 장중에 한 1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다 갑자기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승을 했던 이유는 스페이스 X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보다 스페이스 X의 시총이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스페이스 X의 전체 기업 가치가 349조 5,500억이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350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켓랩이라든가 인스튜이트 머신스 등 미국 항공우주 업체가 주가를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비철금속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지난 금요일이죠.
알루미늄 현물 가격이 톤당 2,641달러로서 전 거래일 대비 5.47% 상승을 했는데 뭐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이 수십 년간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했던 세금 환급 혜택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중국 재무부는 알루미늄과 구리 등에 대한 최대 13%의 세금 환급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정제유, 태양광, 배터리 및 비금속 광물 제품에 대한 세금 항목도 축소를 했고요. 업계에서는 글로벌 알루미늄 1위 기업, 그러니까 친알코, 이게 중국 알루미늄 공사예요. 이 중국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관세 매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알코아라든가 센츄리 알루미늄이 7%, 6.82%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승한 종목은 국내에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지난주부터 이슈가 됐던 내용이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이 되게 케네디가 출신인데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인 겁니다.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졌고 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백신 반대 로비 활동을 펼쳤고요. 총기 난사는 우울증약 처방 때문에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라일리, 모더나, 화이자, 암젠 미국 제약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HLB주만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옷장 들어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도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분석 업체죠.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좀 접근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올해 들어선 300% 가까이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펀드들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될 거고 나스닥으로 이전될 경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서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편의점, 음식료, 화장품, 소매유통, 편의점 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고 수출 불확실성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해외 진출을 하는 시장 하는 종목들이겠죠. 그쪽에서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올해 그래서 삼양이 해외 수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커졌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인도 쪽에 높은 경제 성장률, 빠른 증산층 확대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중국은 내수 부양 의지는 보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물음표. 왜냐면 미국이랑 본격적으로 붙게 되면 과연 이 영향이 얼마나 끼칠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K푸드는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업종은 비중국향 실적 그러니까 미국 쪽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최근에 올라갔죠. 그쪽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화장품은 미국 쪽에 수출을 하는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시게 되면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한 게 삼성전자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날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블랙웰 시리즈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 납품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좀 있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 만들어지다가 지금 출시에 연기가 됐죠. 근데 이번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반도체는 이런 악재도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심 종목 뭐 이렇게 좀 볼 예정인데, 오늘 종목 편입되었던 게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NHN, 코인테크, 딥노이드, 요게 관심 종목 중에서 매수 타이밍 오늘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현대건설기계, 대동, 대양전기공업, 스튜디오 드래곤, NHN, 코인테크, 딥노이드, 하나투어, 네오팜, AP위성, 캔코라 에어로스페이스, 한미글로벌, 이 순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코라 에어로스페이스가 저항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뭐 이 내용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HD 현대건설기계예요. 올라오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네요. 65,000원 부근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단기 저항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돌파를 제대로 지금 못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손절가로 잡혀 있는 건 이 가격입니다. 65,5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3% 정도 되겠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가격입니다. 78,000원 부근대까지는 보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저항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뭐 거래량이 동반이 안 돼서 오늘 뭐 조정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동. 뭐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5%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12월 12일 날 저점에서 매수를 했고 지금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타까운 거는 오늘 조금 더 올라갔으면 그냥 매도를 하고 다음 흐름을 좀 지켜볼 텐데 아직까지는 못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내일 그러면 윗코리아에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올라오면 그 다음이나 뭐 한 2, 3일 내에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재돌파하는 거 확인을 좀 해보고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양전기공업 보합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박스예요. 요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14,000원 부근까지는 13,800원 부근까지는 뭐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 전에 저항으로 제가 보고 있었던 게 이 가격이었고요. 이 가격을 돌려냈습니다. 44,150원이었고 오늘 돌려냈습니다. 자, 이제는 47,000원까지 올라갈 거고요. 47,0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47,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지겠죠. 그러면 목표가는 53,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미래에셋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편성 편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2025년 편수가 뭐 올해 대비 한 25%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 만에 침체기를 지나서 실적은 턴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의 매출이 한 21%, 영업이익은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N도 지금 저항을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폭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장중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아직은 윗꼬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여기 있죠. 19,700원. 참고로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NHN이었고요. 코인테크. 코인테크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게 요것 때문이에요. 지지선 부근이었고 이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이렇게 잡는 게 낫겠죠. 15,5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잡는 게 낫고,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 딥노이드도 몇 번 제가 매매를 했던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6,5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지지 저항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이 가격이었어요. 5,500원 전후. 그래서 5,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목표가 6,500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손절가는 5,5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어. 오늘까지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 그 전에 매도를 요 가격에서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투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2,000원이죠. 52,000원에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네오팜. 화장품주가 요즘에 좋지 않죠. 중국 이슈 때문에. 다만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텨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이거고요. 반등은 14,2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AP위성 바로 넘어갈게요. AP위성도 상승한 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안에서 한 번 더 레벨업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14,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생각을 좀 한 다음에 움직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캔코아. 오늘 기대가 됐던 종목이었는데 왜 기대가 됐냐면 이게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나보다라고 했는데 윗꼬리를 쭉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보잉,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 등 뭐 주요 고객사들이 있는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2배 확장한 데 이어서 추가 증설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공장과 2공장 증설이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완료가 되고 있고, 지금 1공장이 2,300평, 2공장이 2,200평이거든요. 그래서 증설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1만 평 수준으로 지금의 2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사업 매출이 지연되게 되면서 수익 감소했고요. 다만 3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 주요 고객사 보게 되면 보잉,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 뭐 블루오리진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은 있다. 성장성은 있는데 다만 주가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500원 돌파를 해줬으면 단기적으로 한 17,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 아쉽네요. 내일 반등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은 박스권 돌려냈고 지금 뭐 올라가는 모습인데 너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가 좀 나는. 근데 어떻게 됐든 뭐 1월, 2월까지는 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에 진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게 되면, 뭐 지금은 아마 건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일부만 좀 참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19,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삼성물산, YG엔터테인먼트, LH만도 뭐 이렇게 있는데, LH만도는 차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들을 왜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자동차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정말 실적이 매년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인데, 주가는 박스권으로 하다가 뭐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갔었죠.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내년 매출의 구조, 영업이익 2,750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2024년 생산 자회사 관련 일회성 비용이 기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작기의 매각이 미반영이 되어서 이거 만약에 포함이 되게 되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일회성 비용은 2025년에는 뭐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열관리 시스템 수주 성과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57,500원 제시를 했는데, 그냥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단기적인 저항이 여기였고요. 이 저항 돌파하게 되면 매수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목표가는 일단은 47,5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아직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뭐 돌파하는 모습 확인하면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적자였는데 4분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2025년도 실적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이슈겠죠. 그러면서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삼성 SDS가 삼성전자 합병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도 당연히 삼성전자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죠. 저항이 12만 5천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12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는 관점으로서 보자라는 거고요. 최근에 지지 2024년에 저점이 11만 5천 원이었는데 11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만 5천 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닐 것 같고 뭐 내년까지 15만 5천 원대까지는 한 3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G 엔터.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 엔터는 뭐 그래도 악재에서는 어느 정도 회피를 한 모습이다. 미국 악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항을 돌파하면서 오전 또 기대를 했습니다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3분기 실적이 적자였어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던 만큼 2025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뭐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6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분기 흑자 먼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LH만도, 제가 그 전에 매수 타이밍을 받았던 거는 바닥에서 일단은 튀어 올라갈 때 매수 타이밍으로 좀 가졌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손절가를 이탈했다가 오늘 반도체주 관련, 죄송합니다, 자동차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거기에다가 HL만도에 대한 실적 얘기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도, 중국, 북미 자동차 완성차향 신규 수주를 확대를 하고 있고, 2024년 3분기 누적이 14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거 신규 수주입니다.
근데 3분기에 실적 적자였어요. 4분기에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매출액이 올해 대비해서 6.1%, 영업이익이 1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내년까지 생각을 해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보수적으로 한 53,000원대까지는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 건 HL만도가 4분기에 흑재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 YG엔터테인먼트 역시 4분기에 흑재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역시 4분기에 흑재전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종목 다 모두 내년에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온 종목 중에서요. SD바이오 센서 이게 지금 타이밍이 좀 나왔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지금 뚫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역사적으로 한 13,3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30% 정도 수익 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SD 바이오 센서도 같이 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시장 한번 더 볼게요. 장이 끝났으니까 시장 한번 더 보게 되면 지금 2490포인트 돌파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저항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695포인트 돌파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695포인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급락에 따른 2차 전지 반등, 그렇죠?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 그거에 대한 반등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시총 큰 종목 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상승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 안에서 확인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 돌려내는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돌려내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돌려내게 되면 그때부터 뭐 큰 종목 잡아도 되니까 거기까지만 지금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11월 18일 종목 및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랄게요.